안녕하세요, 브랜드 간성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E클래스 시승을 했었습니다. 2300 익스클루시브를 시승했었고, 오늘은 BMW 5 시리즈 530i를 가져왔습니다. 벤츠에서도 2300 AMG 라인이 있는 반면에 BMW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버전이 있고 스탠다드 버전이 있고 이렇게 M 스포츠 버전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뭐 외관의 모습은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범퍼 모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일단 디자인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시면은 이 라이트가 특이한 거는, 일반 차량들 같은 경우는 라이트가 조금 곡선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 있는 반면에 BMW 같은 경우는 여기도 굴곡이 이렇게 있죠. 웰컴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죠. 이 DRL이 이렇게 밝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 아이코닉 글로우가 요렇게 전부 다 정말 이쁘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DRL까지 라이트가 진짜 예쁘긴 합니다. 이 DRL이 주간 주행등 역할도 하고 있긴 하지만 방향 지시등 역할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쁘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라이트는 사실 우리 흔히 독일 3사에서 조명 맛집이라고 부르는 아우디도 조명이 굉장히 괜찮긴 하지만, 라이트 자체의 성능만으로 보면은 BMW도 빠질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좋은 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M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이 범퍼, 이 안에 에어덕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제 손이 보이시죠? 이쪽으로 바람이 지나가서 바퀴를 타고 흘러갈 수 있게 공기 저항 개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들이 조금 더 연비에도 그렇고 성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능이 좋은 차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공기 저항 개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0.3 CD 이하가 되면은 저항 개수가 좋으니까 좀 차가 더 잘 나간다, 연비 효율도 약간은 좋아진다. 그래서 꼭 이 파워트레인 성능만이 아닌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낮춰주려는 역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여기서 연기 흘려 보내고 저항 개수가 얼마 되는지 측정하고 이런 것들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차에 주고 있습니다. 휠을 보면은 지금 겨울이라서 세차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때들이 묻어 있긴 한데, 이 휠을 보면은 BMW 치고는 조금 정렬이 되어 있는 모습의 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예쁘긴 해요. 이번 BMW 5 시리즈가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일반적인 손잡이에서 벗어나서 약간 클래식하게, 우리 옛날에 한 90년대 차들 이렇게 해서 당겼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기고 이렇게 하는 이 손잡이가 조금 올라옵니다. 안쪽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서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사실 요즘 많이 나오는 팝업식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하죠. 저는 그래도 팝업식 너무 한겨울에 안 열리거나 그런 분들도 있고 조작이 안 될 때가 있어서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런 클래식한 면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손잡이는 클래식한데 나머지는 굉장히 사이버틱하게 좀 변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깔끔하다, 정렬돼 있다. BMW가 굉장히 올드한 실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옆에를 봐도 이게 전부 다 크리스탈 형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앰비언트 라이트가 특별히 엄청 화려하고 이러진 않아도 이렇게 크리스탈로 들어가 있으니까 방향에 따라서 조금 더 조도가 세 보이기도 하고 약해 보이기도 하고 여러 곳으로 살짝 반사되는 역할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메모리 시트까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터치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살짝 터치하면 안 되고 눌러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조금 눌러주면서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딱 만져만 봐도, 그냥 눈으로만 봐도 이런 부분에서 좀 원가 절감을 하지 않았나. 없어 보이는 그냥 플라스틱, 일반적인 플라스틱, 여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차량 가격을 생각하면은 저는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자, 그리고 이 클래스하고 또 다른 점이 하나가, 여기 제가 엄청 강조해서 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다리 부분, 딱 BMW 5 시리즈도 앉으면 닿아요. 닿긴 닿지만 불편하고 이렇게 닿는 건 아니거든요. 이 공간이 그래도 훨씬 여유가 있고 브레이크도 멀지 않고 딱 중심에서, 저는 5 시리즈는 타면서 제가 몸이 왼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거는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이 정도로 만들 수 있는데 이 클래스가 유독 가운데가 조금 더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잘 돼 있다. 근데 핸들이 조금 커요. 이 클래스보다 핸들이 약간 큰데, 이 핸들이 크고 이 핸들 포지션이
이 계기판하고 살짝 조금 어긋나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핸들에서 이렇게 계기판이 딱 보여야 하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핸들이 좀 크다 보니까 요 밑에 요 밑부분이 좀 더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실제로는 한 요 정도에 끝나 있어야 우리가 요렇게 자꾸 운전하기가 좋은데 이 핸들이 크다 보니까 계기판하고는 약간 조금 다르지 않나. 실제로는 이게 조금 더 올라가야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핸들 포지션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라이트도 오토로 놓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터치식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내비 디스플레이, 여기 비상 깜빡이도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나오네요. 액티브하게. 이것도 전부 다 터치식으로 되어 있고 물리 버튼이 거의 없습니다. 시동 걸어주는 시동 버튼, 그리고 파킹, 그리고 기어 버튼만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터치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 열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메뉴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열선, 통풍 시트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메뉴로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BMW는 메뉴가 훨씬 많습니다. 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무슨 게임도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런 거 전부 다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버튼이 너무 많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로 통합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역시나 유튜브나 이런 인포테인먼트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BMW도 잘 되어 있다. 실내 모습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가 멋있는데요. 저는 다이얼식이나 이런 컬럼식도 좋긴 한데 이렇게 작게 해서 크리스탈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긴 합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 무선 충전이 굉장히 커요. 넓고 크고 그냥 이렇게 딱 놔도 꺼내기도 편하고 이렇게 돼 있어야 하는데 BMW는 이런 거를 좀 사용자 편의에 맞춰서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벤츠는 여기가 뚜껑이 닫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고급스러움으로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사용자 편의로 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안에 내부 모습을 보면은 엄청 고급스럽다 이런 느낌은 사실 없습니다. 전부 다 가죽으로 뒤덮여 있는 뭐 G80이라던가, 물론 옵션 선택했을 때 벤츠 E클래스라던가 이런 거하고는 내장 마감재들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장 마감재가 조금은 틀리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뒷좌석 한번 볼게요. 일렬 제가 상당히 넓게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5 시리즈도 이렇게 딱 당기면 주먹 2개 정도 좀 편하게 앉으면 하나. E 클래스랑 거의 흡사하죠. 전장 차이가 좀 있어요. 5 시리즈가 한 10cm 정도 더 길긴 하거든요. 100mm 정도가 더 긴데 실제 실내 공간 휠 베이스는 약 한 30mm 정도 차이니까 실제로는 큰 차이, 내부에서 큰 차이는 안 나긴 합니다. 근데 기존 모델에서는 5 시리즈가 실내 공간이 조금 더 좁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E클래스와 거의 흡사하고 오히려 조금 더 넓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됐어요. 5 시리즈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뒷자리 거주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시트도 이게 탄탄하면서도 약간 푹신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오히려 5명이 타기에는 5 시리즈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뒤쪽 시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정도로 뒤에 2열 거주성을 좋게 해서 좀 패밀리카의 면모를 더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요거는 없앨 수 없나요? 굳이 이거 나 5야, 나 5인데 잘 모르는 사람은 7 시리즈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굳이 나 5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E클래스도 나 2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굳이 트렁크는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열려야 하는 게 원래 정답이에요. 천천히 열리고 이렇게 천천히 닫히고 이래야지. E클래스는 그냥 확 열리고 확 닫히고 그랬던 게 조금 개선됐지만 아직도 더 느려져도 돼요. 이거는 급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천천히 열리고 천천히 닫혀야 내가 뭐 탁 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잘못하면은 그렇게 팍 닫혀버리면은 내려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머리가 탁 낀다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게 없잖아요. 천천히 오니까. 트렁크 공간은 E클래스보다 한 20리터 정도 작긴 합니다.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턱. 안에 보면은 이런 소리가 나는 거는 사실 원가 절감을 하기도 했고 좀 안타깝다. 이 밑에 공간도 쓸 수 있게 이게 없어요. 밑에 왜 안 뚫어놨지? 비어 있거든요. 이거 조금 평탄화해서 좀 더 넓게 쓸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플랫폼을 i5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전기차하고 플랫폼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트렁크 공간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뒤에 리어라이트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많이 보던 BMW의 모습은 사실 아니죠. 이게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 BMW만의 헤리티지가 있고 벤츠도 벤츠만의 헤리티지가 있는데 그걸 깨고 굉장히 혁신적으로 다가간 리어라이트가 아닌가 싶어요. 앞에 그릴이라던가 라이트라던가 이런 거는 사실 엄청나게 변하고 이러진 않거든요. 조금 가져가는 모습이 있는데 뒤는 이번에 BMW가 아예 혁신으로 확 바꿔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이는 거죠. 저는 근데 이렇게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좀 더 날렵하게 보인다, 역동적으로 보인다, 요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옆에 모습 한번 볼게요. 자, 옆모습을 보면은 E클래스하고는 조금 다르죠. 올라가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서부터 먼저 떨어지지 않고 조금 올라가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는 2열 거주성을 더 높이겠다, 조금 더 높은 전고를 가지고 가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이번에 5 시리즈가 2열까지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거를 디자인적인 모습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들이 일반적인 세단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요즘은 쿠페형 세단의 모습으로 조금 빨리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전통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가 올라와 있어요. 여기가 이 캐릭터 라인하고 크게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요 모습이 사실은 요거보다 조금 더 낮춰서 했어야 좀 더 세단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요거를 높인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에어덕트하고 마찬가지예요. 공기 저항계수를 낮춰서 그냥 공기들을 막 위로 더 많이 흘려보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밸런스는 괜찮아요. 좀 전고가 높아 보이는 것 빼고는요. 그리고 앞에 모습 봐도 여기 엠블럼하고 이런 라인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들, 자, 이렇게 굴곡 있죠. 이런 것도 굉장히 BMW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E클래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약간 신사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E클래스가 있다면은 정말 역동적이고 액티브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5 시리즈, 요 둘의 차이 이제 시승기 가면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승 한번 가시죠.